자, 지난 시간 부정성의 이해는 있다고 했다, 없다고 했다? 없다, 그죠? 예. 절대로 없어요. 앞으로 기출문제 보시든지 모의고사 보시든지 부정성의 이해가 있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절대로 없어요. 요즘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책을 보고 확인하죠. 책을 봅니다. 자, 교재 보시면 49페이지예요. 49페이지. 자, 괄호 2번 부정성. 세 번째 줄부터 밑줄 하세요. 세 번째 줄. 이제 문장이 다 눈에 들어올 겁니다. 수면 매립한다든지 바다를 메워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까지나 토지형의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으로 파악한다. 밑줄. 한 줄 내려가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립지나 조석지, 간척지 경우에도 물리적인 부정성은 결코 부정성의 이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예외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발생 특징이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건데요. 이거 전부 다 알고 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 체크합니다. 자, 1번 빈출이죠. 중요합니다. 자, 토지는 땅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첫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밑줄. 생산비를 투입해서 땅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정성이에요. 자, 2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없으므로 밑줄 하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수직, 괄호, 완전 비탄력적 밑줄. 자, 요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이 그래프는 다음 주부터 많이 그릴 그래프인데 수요 공급에서요. 보통 이 세로축이 P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다음에 가로축이 Q 퀀터티 수량이 되고요. 자, 결론부터 본다면 부정성은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된대요. 예를 말합니다. 공급 곡선입니다. 자, 이때 수직이 뭘 말하느냐? 그러면 얘가 수량이죠, 수량. 그러면 여기다가 이만큼 강남을 집어넣자. 강남의 땅은 양이 절대 한정이 되었잖아요. 이 이상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면 항상 어떤 모양? 수직이다, 수직. 그래서 얘가 바로 부정성이죠.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다른 말로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땅은요,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강남의 땅값, 가격이 아무리 오르고 올라가더라도 그 양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수직을 말해요. 따라서 부정성은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똑같은 말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요 지문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3번 내려가죠. 부정성은 자, 물리적 밑줄입니다. 토지의 부족 문제 밑줄.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토지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요. 토지에 밑줄 하세요. 희소성의 근거 밑줄. 희소성하게 되면 부정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본 이론은요. 이런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체계를 잡은 거예요. 좀 더 상세한 것들은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항상 부정성만 나왔다면 기계적으로 예외는 절대로 없다고 했고요. 부정성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공급은 수직이 되고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3번 내려가죠. 영속성. 영속성은 한마디로 영구무한하대요. 토지는요. 소멸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마모되거나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영속성 하게 되면요. 참고로 책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영속성. 자, 영속성 시간 관점에서 동산과 부동산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산의 3단계 과정. 필요하니까 가장 먼저 취득합니다. 다음에 운영합니다.
다음에 네모가 되었어요. 요 네모에다가요, 소멸 저점돼요. 자, 그러니까 동사는요, 취득하고, 운영하고, 소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취득했어요. 다음에 2년, 3년 계속 열심히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스마트폰은 수명이 다하잖아요. 그때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동산의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취득하죠. 다음에 사용 수익합니다. 운영합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 안 하지. 부동산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얘가 달라집니다. 왜 소멸 안 합니까? 땡땡. 뭐 때문에? 얘가 바로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때문에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영속성.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우에 이 소멸 기능, 소멸하지 않더라. 이 소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은 뭘 들 수가 있을까? 얘가 바로 부동산 투자 기능입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자사손손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치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따라서 소멸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 바로 투자하기를 선호합니다. 투자.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영속성 특성 때문에 투자를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투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교재를 봅니다. 교재 보시면 49페이지예요. 49페이지. 자, 영속성하게 되면 1번부터 항목이 쭉 나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밑줄 하세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밑줄. 얘는 빈출. 중요합니다. 다시 밑줄 껐다면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원칙적으로 자,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 배제가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소멸 안 되면 감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 원칙이 있으면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가 있다. 자, 그 예외를 보니까 강의 노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예외적으로 물리적 감가, 다음에 기능적 감가, 다음에 경제적 감가 세 가지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정평가를 공부하시면 감정평가 원가법에서 이렇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에서 물기경 세 가지를 나중에 감정평가를 따로 공부합니다. 자, 원칙은요. 물리적 감가는 저기 소멸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얘들도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토지의 형상, 지세 또는 집안이다. 나와요. 예외. 토지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감가가 적용 안 된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자 볼까요? 도로가 있어요. 이런 땅이 뭔지 기억나시죠? 꽉 막힌 땅. 무슨 땅? 맹지. 얘는요 가치가 증가됩니까? 감가됩니까? 감가되지. 얘가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형상이 나쁘면 그만큼 뭐가 된다? 물리적 형상이 나쁘잖아요. 그럼 강가가 돼요. 또는 이런 땅도 있지. 자료용 토지. 입구가 좁은 땅. 이런 땅도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자료용 대지강가. 이것도 예외가 되는 거예요. 지세가 나빠요. 지세가. 얘가 평지인데 평지. 평지 위에 이렇게 높은 땅이 있습니다. 고액지 높은 땅. 높은 땅은 평지보다 가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당연히 떨어지겠지. 지세가 나빠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예외적으로 물리적 강가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기능적 강가는 네모되어 있죠. 적으면서 꼭기 가서 심이 잘 나오니까 잘 나와요. 얘가 뭐냐? 바로 건부강가예요. 건부강가는 어떤 강가? 바로 기능적 강가에 속하는데 얘도 처음 듣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리면서 요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땅이 있고 위에 건물이 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것이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입니다. 자, 이때 토지의 건물이 점점 노후화돼요. 계속 노후화되면 낡은 건물이 그만큼 토지에 부담을 주니까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준다 해서 토지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무슨 강가? 건부감가. 건부감가 원칙이잖아요. 결국 이제 이때 건물하고 부지의 부수합이 생기는 이 건부감가는 서로 낡은 건물 때문에 토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강가? 기능적 강가. 그래서 이 건부강가는요, 자, 이렇게 바꾸면 틀린 말이야. 경제적 강가가 아니고 무슨 강가? 기능적 강가. 부지와 건물의 부수합은 기능적 강가예요. 경제적 강가가 아니에요. 기능적 강가다. 그러니까 이런 자, 결국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 가치가 떨어져. 이러고 또 토지 강가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 경제적 강가. 다음에 경제적 강가는요,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 환경이 나빠. 주변 환경. 환경이 나빠요. 자, 우리 동네 저 가까운데 예를 들면 교도소가 있대. 내 땅은 멀쩡한데 환경이 나빠요. 그럼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환경이 나빠. 그래서 강가가 생겨. 무슨 강가? 경제적 강가. 결론, 원칙은 영속성 때문에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강가는 생기지 않지만 이런 예외도 있다. 항상 이론적으로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어서 3번. 영속성이 있으므로 밑줄 하세요. 얘도 잘 나와.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된다.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 밑줄 하시고요. 소유이익,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된다. 그럼 이제 얘는요, 바로 소유권 떠올리고 소유권. 소유권이 반영된 것은 바로 얘가 바로 가격. 얘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그럼 이용이익은 주로 이제 임대차. 그래서 임대로 임료가 돼요. 그럼 주로 가격이나 소유권은요, 여러분 민법에서 소유권 공부하시면 소유권의 성질이 뭡니까? 항구성을 띠잖아요. 영원히 내 거잖아. 팔지 않는 한. 그러니까 얘는 뭐지? 전기간. 주로 전기간이 되고요. 반면에 임대료, 이용이익은요, 임대료 돌리면 임대세기는 주로 1년 또는 2년 정도. 여기 비교하면요,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단기고 정기간, 아주 오랜 기간. 이런 기간을 돌리면 뭐 때문에? 영속성.
따라서 영속성 때문에 결국 자 소유이익과 이용료로 분리가 되고 다른 말로 가격과 임료로 구분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얘가 뭡니까? 얘가 임대료.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은 특히 임대차 시장이 발달이 됩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이 되는데 그래서 질문 나옵니다. 따라서 자 부동산에서 임대차성이 발달되는 것은 어떤 특성 때문에 부부 연계 중에서 뭐 영속성 때문입니다. 영속성.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바로 부동산은 매매 시장과 임대차성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요. 6번. 부동산 관리 중요 밑줄. 부동산은요, 관리를 잘하면요, 수명이 더 오래 가잖아. 뭐지? 시간 개념, 기간, 영속성입니다. 또, 활동은, 또 밑줄 하세요.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장기적 배려 밑줄. 장기적 배려. 자, 장기적 배려에다가 또 장기 동그라미. 장기. 자, 장기는 뭐죠? 시간. 그러니까 장기, 시간, 기간만 나타내면 모두가 영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인데요.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사는 것이다. 부동산은요, 과거, 현재보다 장래 용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장래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은요,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자, 장기적 배려 화살표 하나만 적어주세요. 예측의 원칙 적어주고요. 예측의 원칙이다.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 부동산은 장래가 중요해. 장래. 부동산은 항상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래 용도를 잘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장기, 장래 이런 단어만 나왔다면 모두가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측하니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거 해보셨죠? 로또 복권 사보셨죠? 자, 이 로또 복권은 번호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또 사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은요,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운이다. 운명이다. 혹시 로또 1등 당첨이 된다. 이 운명, 운이라고 보세요? 운이라고 안 보세요? 저는 사실 1등 당첨도 저는 운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운명에 대한 책을 좀 여러 권 읽었는데요.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로또에 당첨, 1등에 당첨된 것은 절대 운이 아니래. 운하고 거리가 멀대요. 로또 1등 당첨은요, 운이 아니고 랜덤이다. 랜덤. 어쩌다 보니 걸리는 게 있잖아요. 랜덤. 예. 그러니까 절대 로또 복권 당첨은요, 운이 아니고 랜덤이래요. 랜덤. 운으로 보지 말래요. 랜덤이래요. 어떻게 하다 걸리는 거래요. 절대 이제 로또 당첨을 일단 운으로 보지 말지 말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1등 당첨되신 분들 본 적 있습니까? 그거 보기도 드물잖아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1등 당첨. 그것도 누가? 수강생. 기가 막힙니다. 예. 좀 오래됐는데요. 언젠가면요, 15회 초과시험입니다. 초과시험. 15회 초과시험, 15회 시험 너무 어려워서 다시 이제 6개월 뒤에 또 재시험 했잖아요. 초과시험. 그때 이제 11월 달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가, 초심이 아니다. 얘가 제가 수도권에, 의정부 쪽에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 언제 가면요, 11월, 12월입니다. 입문과정.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을 합니다. 하는데 학생들이 한 30명 됐는데 그 중에 60대 한 분이 60대 중반입니다. 이분이 좀 별난 취미를 갖고 있어요. 수업이 딱 끝나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2명씩 무작위로 데리고 와서 밥을 사줘요. 학생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요, 요렇게 2-3번 밥 사주고, 다음 내일은요, 요렇게 2-3번 밥 사주고, 올려가면서. 번갈아 가면서요. 저만 안 사주고. 다 얻어먹었대. 그래, 그 얻어먹으면 밥값도 무시 못 하잖아. 학생들이 미안해가지고 지갑을 내려고 하니까, 간도라며. 내가 내는 게 편하다면서. 그분은 사주는 걸 즐긴단 말입니다. 밥을 잘 사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이분을. 근데 이제 이분이 밥 먹고 로또를 산대요. 근데 희한한 사람입니다. 베푸는 걸 좋아하는데, 이분이 같이 로또만 샀다 하면요, 번호가 막 따라 붙는 거예요, 그냥. 3개, 4개가 기본이래요. 예. 살 때마다 번호가 보통 3개가 다 붙어버리더래요. 예. 그러다가 드디어 해가 바뀌어서 1월달 2주차. 지금 2주차 수업이잖아요. 2주차.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학원 원장님이 딱 마이크 들고 하세요. 오늘부터 이분께서 학원에 못 나온다고 통보가 왔대요. 학원 안 나올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대요. 학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학원이 난리 났습니다. 늘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일단 당첨도 얼마? 43억입니다. 3명 됐는데 3명. 그러면 전체 금액 한 40억대가 되거든요. 근데 3명 나누니까 43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필이면 의정부 쪽에서 이분 고향이 저기 전라도 쪽에 정읍동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설날 때 촌에 가서 로또 한두 장 샀는 게 그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난리가 났어요. 수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열심히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저를 안 쳐다봐요. 연습장에서 숫자만 5, 7, 20, 25 숫자만 쓴다고 수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저도 홧김에 로또 보고 5만 원씩 샀거든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1등 당첨된 걸 직접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분은 로또 당첨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왜냐하면요. 이분이 의정부 쪽에서 땅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1등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땅 부자한테 한 300억대 부자라고 하시더라고. 참 이 운이라는 게 말이지 돈 많은 사람한테 1등을 또 갖다 주니까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뭐 랜덤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직접 강의를 하면서 1등의 사례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겪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래만 나왔다면 뭐지? 영속성. 어떤 원칙이다? 장래를 잘 예측하자. 예측의 원칙입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6번이죠. 두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밑줄하세요. 운영 과정에서 소득 이득과 처분 과정에서 자본 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밑줄. 바로 뭐죠?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이득에다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사용 수익 적어주고요. 자본 이득은 처분 적어주고 처분. 부동산은요.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바로 소득 이득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세. 월세 받지. 월세가 뭐지? 소득 이득입니다. 팔았습니다. 매매 있잖아요. 이때 생긴 이득이 바로 자본 이득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월세 받고 팔 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간 개념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자, 꼭 기억하세요.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소유이익과 이용이 나왔다. 영속성. 그 다음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바로 투자 장점입니다. 투자 장점. 투자 장점입니다. 그래서 투자 환기되기 때문에 이것도 영속성 때문이다. 빈출. 자주 나옵니다. 자, 영속성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4번 내려가요. 자, 부부 연계 중에서 마지막으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자, 개별성은 이 세상에 똑같은 땅이 없습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죠. 사람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한날 한시대한 상명에도 다르잖아요. 바로 개별성입니다. 자, 개별성 하게 되면 항목을 보기 전에요. 또 프린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개별성 한 줄 또 메모가 되어 있죠. 한 줄 보겠습니다. 개별성. 자, 개별성 때문에 자, 일물일가 법칙입니다. 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또는 수익 감가 얘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네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개별성은 이 세상에 똑같은 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다. 어떤 땅도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것 보게 되면요. 일물일가 법칙은 해석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 일물일가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떤 물건, 하나의 물건에는 어떤 가격, 하나의 가격이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시고요. 내일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자, 일물일가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 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아니고요. 이때 일이 뭐지? 동일하다, 동일. 예. 같을 동자.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바로 일물일가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갑니다. 에세 담배 한 갑 주세요. 담배 한 갑. 얼마? 4,500원. 이때 에세 담배는요. 전부가 동일한 물건이죠. 동일한 물건인데 가격도 얼마? 동일한 가격 4,500이잖아요. 이게 바로 일물일가 법칙입니다. 결국 부동산은요. 개별성 특성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물일가 법칙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격, 수익, 감가로 전부 다 달라진대. 당연하잖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25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25평. 근데 얘가요 10억 잡을게요. 10억. 예. 적정 시세가 10억인데요. 근데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급하면요 9억 7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아니 더 급하면 9억에 팔 수도 있지. 꼭 필요하면요 10억 5천에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 이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가격 역시 딱 10억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비싸게, 때로는 얼마든지 싸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격이 이루어진대. 그러면 이제 수익도 마찬가지, 수익도. 다음에 감가. 감가가 되면요, 예를 들면, 자, 감가가 달라진대. 예를 들면, 자, 얘는요, 똑같은 집이에요. 전원주택입니다. 집이 똑같아요. 전원주택 A가 있고 전원주택 B가 있습니다. 자, 전원주택 A는요 아주 검실 좋은 부부가 사는데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신랑은 일찍 퇴근하고요 둘이서 같이 늘 화기애애하면서 청소도 잘하고 분위기 너무 좋아. 무슨 말이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B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 안 하거든요. 예. 지저분해요. 맨날 청소 안 하지. 예. 안 하니까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관리가 안 돼. 예. 그럼 수명이 어느 게 더 길까? 얘가 수명이 더 길잖아요. 예. 그럼 어느 게 더 강가가 심할까? 얘가 강가가 심하지. 빨리 집이 낡아지니까. 예. 똑같은 집도요. 이렇게 관리 상태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얘가 뭡니까? 강가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뭐 때문에? 개별성. 자, 그래서 개별성에 모두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바로 감정평가에서 쓰자. 바로 개별분석입니다. 개별분석이 필요합니다. 얘는 쉬워요. 왜? 개별분석은 뭐 때문에? 앞에 개별자가 붙잖아. 개별성 때문에 개별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기억나시죠? 앞에 네모 이렇게 썼잖아. 부동성 때문에 인도성이 나타나고 나아가서 지역을 이루고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 둘, 세 가지인데 결 분석은 뭐 때문에? 바로 개별성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지역 분석과 결과 분석은 우리 시험에 거의 한 문제가 자주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출제되었고요. 감정평가에서 특별히 예를 잘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과 결과 분석입니다. 자, 개별성을 설명드렸는데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개별성. 자, 지문 1번 볼까요? 1번. 자, 1번 보시면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 된다. 밑줄. 설명드렸고요. 4번도 밑줄 하죠. 개별성은 부동산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합니다. 공통적인 이론 도주도 어렵게 된다. 밑줄 하시고. 어려운 문장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6번 내려 6번. 6번 보시면 또 밑줄합니다. 표준지 선정이 곤란. 밑줄. 얘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자, 표준지가 뭡니까? 하게 되면 표준지. 표준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자, 표준지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대표성 적어주고.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해요.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필지, 대표성을 띤 필지 토지가 바로 표준지가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이런 네 가지 상업지역이 있다. 자, 코너에 기가 막힌 땅이 있습니다. 땅 얼마나 이쁩니까? 이 땅은 또 이제 길쭉하네. 이 땅은 또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럼 번지가 1번지, 2번지, 3번지 번지가 다 붙잖아요. 번지가 다르다. 이건 무슨 말이죠? 개별성. 개별성입니다. 같은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준지는 이 많은 땅 중에서 바로 이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필지.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땅이 대표적일까요? 어쩌면 요거 그렇죠. 얘는요, 대표성을 띈 땅보다는요, 가장 우선 땅입니다. 최고 좋은 땅이잖아요. 예. 너무 뛰어난 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너무 우울해. 얘는 이제 길쭉하니까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얘나 보기가 아주 좋죠. 예. 그러니까, 이런 땅, 요 땅이 바로 대표성을, 대표적으로 보자. 일단 너무 우세하니까. 이제 얘를 이제, 표준지라고 보고, 평가사가 이제, 얘가 대표 필지네. 네가 표준지야. 정해버립니다. 이제 얘를 평가하니까요. 바로 제곱미터당. 항상 평당이 제곱미터입니다. 해비당, 제곱미터당 얼마? 100만 원 잡을게요. 항상 표준지는요, 대표는 필지 토지인데 항상 제곱미터 가격입니다. 단가. 100만 원 잡아요. 그럼 얘가 뭡니까? 표준지 가격이 얼마 나왔지? 100만 원 나왔지. 그러면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 땅값 전부 다 비교해서 갑니다. 거기다 매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얘보다 얘는 너무 접근성이 좋잖아. 그럼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될 수도 있고요. 얘는 길쭉해서 땅이 안 좋네. 그럼 100만 원도 안 되겠지. 일일이 이제 이런 가격, 일일이 개별, 이런 땅들. 이런 땅들이 뭡니까? 바로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돼요. 따라서 대표성을 띈 표준지로부터 뭘 건다? 나머지 모두 개별 토지,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이렇게 일일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개별성 때문에 대표성을 띈
표준지 선정, 요거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표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자, 이어서 7번. 51페이지입니다. 끝에 보시면 감정평가에서 밑줄 하세요. 개별 분석이 필요 밑줄.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개별성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5번 내려가죠. 인접성. 자, 인접성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그림 보니까 서로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다. 그래서 인접성은 바로 항목을 보겠습니다. 1번 소유와 관련해 밑줄입니다. 경계문제 밑줄. 경계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토지용은요. 또 밑줄입니다. 협동적 이용 밑줄. 협동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협동적 이용 위에다가 적어줄래요. 개별적 X 적어주고. 자, 뭡니까?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지. 개별적 이용은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로데오 거리가 있다. 저기 서울에 그 건대 쪽에 가면요, 그 유명한 로데오 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로데오라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전부 다 젊은 층이에요. 10대, 20대. 그러니까 로데오 그러니까 젊은 층이니까 뭐가 떠올라요? 캐주얼, 신발, 액세서리, 전부 다 젊은 층 위주로 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때로는 이제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요. 여기가 로데오 거리입니다. 로데오 거리. 여기가 전부 다 뭡니까? 인접해 있지. 어울리는 이용. 뭐지? 협동적 이용. 용도가 다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여기다가 개별적으로 로데오인데요. 내 땅이니까 여기다가 철물점을 지어야지.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철물점, 쪽박이지. 그러니까 인접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뭐지? 협동적 이용, 어울리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 이용은 틀린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거 볼까요? 다시 지난 시간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 지역성, 지역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접성이 있잖아. 인접성이 딱 하면 인접성 때문에 다 이유가 되거든요. 지역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되고 부분시장이 되고 요거 합쳐가지고 외부 효과도 필요하더라. 기억나시죠? 다 인접성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다음 문장입니다. 따라서 2번 보게 되면요. 2번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외부 효과 밑줄. 한 줄 내려가서 지역 분석의 근거 밑줄. 다음에 다 이미 다 공부했는 거고요. 자, 4번 보게 되면 4번. 4번은요. 첫 줄 중간에 밑줄 하세요.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근거 밑줄. 개발 이익의 환수 근거 밑줄.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지역이 크게 개발됩니다. 개발되면 땅값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만큼 개발되는데 여기에 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박 났죠. 땅값 엄청 올라갑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이 사람은요, 자신들과 관계없이 이만큼의 개발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는 뭔가? 땅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잖아요. 뭔가 땅 가진 자, 땅 없는 자 너무 형평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너 개발이 생겼지? 요거 형평이 안 맞다. 거두자. 뭐 때문에 인접해 있으니까. 따라서 개발력의 환수의 근거를 제시한다. 뭐 때문에? 인접성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하고 인접성까지를 모두 보았는데 특히 결론. 자, 여러분 시험에 강의되잖아요. 특성이 나왔다. 지금 부부 연계 인접성을 보았는데요. 우리 시험은요. 종합 문제가 가장 잘 나오고 그러면 단독 문제는요. 특히 부부. 뭡니까? 부동성과 부정성. 얘가 단독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더 걸리도록 부동산과 분석을 상세 설명을 또 드리고 체계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만큼 부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인문적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